하나만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스스로 풀 수 있어야 되긴 하는데, 일단 변수 C의 값 해킹. 어제 했던 거랑 좀 비슷하죠. 이 C가 가지고 있는 변수의 값. 그러니까 C에다가 이 220을 직접 넣는 건 안 돼요. 자, 그래서 주소 전용 변수 인 요 포인터 변수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넣어주는 거는, 자, 이거는 뭘 구하는 거라겠죠? 리얼 주소를 요걸 통해서 알 수 있다 했죠? 그럼 P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C의 리얼 주소죠. 그럼 이제 글로 가서 거기다가 220으로 넣어놓으면은 우리 실행할 때 어떻게 된다? 220이 나온다. 이 문제를 푸실 때, 아, 주소 전용 변수가 필요하다. 근데 그걸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 그 다음 문제까지 가져오기만 할게요. 어제 했던 게 이해가 되면은 거기 안에 정답이 다 들어있어요. 혹시나 이 문제를 못 풀었으면 어제 했던 내용들을 한번 잠깐 보시면 풀어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은 포인터 변수 P를 이용해서 변수 두 개의 값을 변경하래. 그쵸? 이 변수 두 개를 얘기하는 거죠. 변수 A, B에다가 이제 값을 직접 할당하지 말라는 건데, 직접 할당하지 않고 마지막에 실행했을 때 100과 200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구분을 그냥 저는 거예요. 이 안쪽에다가 쓰시면 되는데, 자, P에다가 저는 이렇게 줄 거예요. 그러면은 요 한 줄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고객님, 이게 뭐야? 자, 크게 피해. 어, A 뭐라고? 어?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P가 A의 주소를 가리킨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뭐다? P가 가리키는 곳에 뭐가 있다? A의 주소죠, 그쵸? A의 주소로 가서 100을 저장한다. 결국에 이거는 뭐랑 같냐면은 이거랑 같은 겁니다. 음. 자, 이거 딱 보고 이해하면 뭐예요? P에다 다시 뭐 넣어주면 돼, 이제?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뭐야? P가 B의 주소를 가리킨다. 그 다음에 똑같은 거 붙여서 이렇게 넣어주면 요 앞에 말만 좀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면은 100과 220이 아니구나. 200. 출력하면 100, 200 잘 나오죠? 자, 못 푸신 분들은 이거 따라 쓸 생각 하지 마시고 출력인데 1이 나와야 된다고 해요. 이 안쪽에다가만 여러분들 바꿔주시면 되는데 옆에 뭘 적어줘야 될지 나오죠. 캐릭터라고 적어줘야 되고요. 여기는 unsigned 캐릭터라고 적어주면 돼요. 이렇게 적어주면 이 사이즈 오브 얘가 크기를 보여줘요. 여기 보시면은 사이즈 오브 아래 변수 또는 사이즈 오브 안에 타입. 사이즈 오브 함수는 해당 매개 변수의 공간 크기를 반환한다. 여기는 뭐예요? C 넣으면 되고 여기는 UC를 넣으면 되겠죠? 실행했을 때 이렇게 나오시면 성공이다. 이 사이즈 오브라고 하는 게 뭔지 알고 넘어가면 되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모든 변수의 기본 타입의 변수 크기를 출력하는 문제다.
쉽게 얘기해서 돌로 정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아래다가 구현을 하시면 되는데 각 정수 계열, 실수 계열의 변수와 그 타입을 출력하시면 돼요. 자, 해볼게요. 프린트 사이즈 오브 C 그다음에 퍼센트 L6 그다음에 이렇게 되고 여기는 사이즈 오브 캐릭터 이렇게 하나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쇼츠죠. 그 다음에 인트고요. 이렇게 되면은 모든 변수의 다 기본 크기가 나와요. 이건 끝나면은 이제 실수 2개 남았네요. 처음에 F랑 D네요. 자, F 그러면은 실행하면은 프린트가 아니지. 프린트 F지. 죄송합니다. 제가 이전에 바로 앞에 수업에 파이썬을 하고 왔어가지고 잘 깔렸나봐. 실행하면은 잘 나오죠? 1바이트, 2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 여기서는 지금 4바이트라고 나오잖아. 구동에, 그쵸? 이거는 아마 비주얼 스튜디오 자체에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여서 다른 데서, 다른 실행 환경에서 하면은 이제 이거를 여기서 실행을 해볼게요. 방금 전에 했던 거를 가지고 와서 붙여 나오는데 여기서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지금 8바이트 잘 나오죠? 8바이트 나오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제 실행할 때 저는 이제 뭐 퍼센트 뭐 이렇게 쓰라고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럴 때는 요 온라인 C 컴파일러에다가 여러분들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아마 잘 될 거예요. 잠깐만요. 정답 바로 올려볼게요. 그러니까 유무의 차이를 출력하는 거는 요거 기본 타입의 변수의 크기를 출력하는 거. 요거 보시고 난 후에 한번 해보죠. 자, 이 포인터라는 거를 사용하는 이유, 뭐 다양하게 이제 생각들을 다 적었겠지만 일단 변수라고 하는 거는 공간입니다. 그죠? 그 공간 자체를 우리가 옮길 수는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어떤 변수의 값을 이제 공유를 할 때는 주소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소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주소가 우리가 배운 포인터입니다. 그 주소를 담는 변수를 포인터 변수라고 한다. 그래서 뭐 이런 설명으로 여러분들이 포인터를 왜 써야 되나 라는 거를 뭐 정확하게 이해하셨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걸 한번 해볼게요. 네, 메인 함수는 생략하고 갈게요. 자, int num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10이라는 값을 이제 넣어줬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 ptr이라고 하는 변수에 num의 주소를 저장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운 그냥 포인터, 싱글 포인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면은 ptr의 주소를 pptr이라는 변수에다 저장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중 포인터라고 합니다. 자, 이제 요 곱하기 표시가 2개 있으면 이중이고 하나 있으면 싱글이고 3개 있으면 3중이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걸 printf 이거는 이렇게 해서 제가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잡는 거랑 좋겠구나. 값이 어떻게 나온다? 전부 다 10이 나와요. 그죠? 전부 다 10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왜 사용을 하는가 가중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단순히 이제 값을 저장할 때는 이렇게 복잡하게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뭐 그 외에 이제 필수적으로 사용이 돼야 될 때, 함수 안에서 바깥쪽에 있는 포인터를 바꾸실 때, 그 함수의 변수를 보내서 값을 바꿔주려면은 주소를 보내야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함수의 포인터를 보내서 그 포인터가 가리키는 방향을 바꾸려면 포인터 주소를 보내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이중 포인터를 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직 안 했지만 뭐 링크드 리스트의 삽입과 삭제 같은 것들, 그리고 아직 안 했지만 배열, 그거를 동적으로 만드는 그 동적 할당을 할 때, 실제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쉽게 얘기를 하면은 실제 이제 num이라고 하는 변수에는 실제 이 데이터를 넣어뒀죠 여기서. 근데 아래서 하고는 이 포인터, 싱글 포인터는 변수 num이 가지고 있는 주소를 저장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 선은 이 이중 포인터는 그 위에 있는 이 포인터가 이 포인터의 주소 값을 여기다 넣어줬어요. 결국에는 얘를 우리가 여기서 넣어주게 된다라는 거는 얘 안에는 어떤 값이 들어있어? 넘의 주소 값이죠, 그쵸? 그 주소로 가면은 10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는 뭐예요? 얘의 주소, 즉 그 위에 있는 이 얘의 주소로 가는 건데 거길로 가면 결국에는 얘는 누굴 가리키고 있다? 이 num이라는 변수가 이 num의 실제 값이 담긴 그 주소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자
두 번째 싱글 포인터의 어떤 장소를 이제 기존에 이제 넘이 들어간 주소를 두 번째 싱글 포인터가 그 주소를 알고 있어. 그리고 이중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 주소가 그 주소 안쪽에 숨겨진 어떤 위치를 얘는 알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이 마지막에 있는 얘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소를 찾아갔더니 그 안에 실제 본인이 가야 하는 그 주소를 또 가보니 그 안에 그게 있다. 그래서 그쪽으로 또 찾아가서 봤더니 실제 우리가 원하는 값인 10을 찾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별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하나씩 더 안쪽으로 한 단계씩 들어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한 번 더 설명을 또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캐릭터 자, 이거 된다 안 된다? 가능은 하지만 의미는 없어요. 자, PO가 이걸 읽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끊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끊어 읽어야 돼요. 자, 이 표시만 봐도요. PO라는 변수는 즉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 PO가 가리키고 있는 변수는 어때요? 이런 형태죠. 이런 형태의 변수만 가리킬 수 있어요. 이런 형태의 변수는 뭐야? 얘죠? 얘만 가리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런 것만 가능해요.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요 뒷부분과 앞부분 띄어서 읽어야 되는데 얘는 뭐만 가능하다? 요렇게 생긴 얘만 가능해야 돼. 그럼 이렇게 생긴 거 어디 있어 여기서? 얘잖아. 그래서 아까 요건 안 되고 요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가능하다. 자, void change into main. 자, change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main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캐릭터 A에다가 우리가 K라는 문자 하나를 넣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리키는 변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change라고 하는 함수가 요 A에 들어있는 걸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B로 변경했으면 좋겠어. 근데 A의 위치는 현재 누가 알아요? P가 알고 있어. 그럼 지금 메인이라는 집 안에는 방이 몇 칸이다? 1평짜리 방 하나랑 이건 8평짜리예요. 8평짜리 방 하나.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change라고 하는 함수를 이렇게 호출을 해요. 그래서 얘가 청소를 해주는 업체야. 자, 청소 대행 업체를 불렀는데 외부에 있는 함수를 호출한 거예요. change 함수를. 자, 우리가 청소하고 싶은 곳은 A예요, B예요? 저는 여기에 들어있는 거를 이 값에서 이걸로 받고 싶어. 그러면 상식적으로 넘길 때 우리가 이렇게 넘겨줘야 되나 이렇게 넘겨줘야 되나? 근데 여기다 만약에 이렇게 넘기는 게 맞는데 이렇게 넘기고 있다 라고 하면은 요걸 실행하면 여기 이제 찾아가겠죠. 요걸 읽고 찾아왔는데 A로 오는 게 아닌 P로 오겠죠.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 알겠죠? 근데 P를 통해서 A한테 접근을 할 수가 있나요? 접근을 할 수가 있다. 자, 제가 이거를 제가 주석을 나갔어.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쉬워요. 이 메인 함수가 체인지 함수가 어떻게 돼? 일단 체인지 함수에 이제 이렇게 넘겨졌을 경우 얘는 주석 달았어요 지금. 그리고 여기에다가 작성을 하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자, 이 괄호 안쪽에 뭔가를 적어야 돼요. 이렇게 주소값이 넘어올 때. 일단 생각하지 말고 요걸 하나 붙이세요. 왜냐면은 주소가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변수 이름. 변수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주소 하나 만들고 변수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붙이고 그 다음 PC가 바라보고 있는 게 누구예요? A예요. 자, A 타입은 뭐다? 캐릭터예요. 이 앞에다가 캐릭터라고 붙이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앞을 바꿔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알려주면 되는데 누가 만약에 이게 아니고 자, 이걸 알려줬대. 그러니까 A의 위치를 알려줬는데 이제 P의 위치를 알려줬어. A한테 도달을 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여기 방이 두 개인데 엉뚱한 주소를 알려줬어. 근데 가능은 해요. 왜? PC라는 변수 안에 P의 주소. 그러면은 이제 요걸 하나만 하면은 어, 큰 방으로 가는데 여기다 적어줄 땐 반드시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하나를 더 적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얘는 이렇게 돼야 돼요. 한 번 더 적어줘야 돼요. 하나씩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중 포인터를 이제 사용을 하면은 갈 때도 간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사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포인터라는 거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가장 흔히 쓰는 게 그냥 포인터, 아까 그냥 포인터, 싱글 포인터, 그다음에 이중 포인터, 3중, 4중은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아요. 많이 쓰이진 않고 일단은 그것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포인터 개념 제가 하나 올려드릴게요. 그걸 한번 쭉 읽어보세요. 포인터 개념 올려놨어요. 개념 올려놓으면은 올려놓고 보시면은 안 보이나?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거 한번 차분히 잘 읽어보세요. 싱글 포인터 2중, 3중,